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네, 5월 9일 선택의 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선거 기간은 유례 없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일 것입니다.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문재인, 안철수, 지금 이렇게 5분의 대선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앞으로 120분 동안 후보들의 면면을 면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차례입니다. 네, 서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입니다. 5월 9일 선거는 이 땅의 체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거입니다.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우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1, 3번 후보는 사실상 한 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합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른바 이제 스탠딩 방식입니다. 이 사전 자료나 원고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전반부에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같은 분야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9분씩 후보들께 주어집니다. 자, 후반부에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공통 질문, 또 바로 이어서 같은 분야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자유 토론은 사실상 이 난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순발력, 위기 대처 능력, 또 정책 비전과 리더십 등이 좀 차별성 있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5 후보께서는 이 각 언론사 사실 확인 검증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들이 이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실험 저지를 위해서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우다웨이 특사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한국에서 이래 사드 배치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빨리 북한에 가서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못하게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다웨이 특사가 북한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위에 있는 태평만 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유 공급을 좀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유 공급도 차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가 극단적인 대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의 도발을 억제만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다웨이가 저를 방문했을 때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자유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들 이제 앞쪽을 보시면 각 후보님들 이름하고 이 디지털 시계가 9분 이렇게 좀 맞춰져 있죠. 자,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질문과 답변 시간은 후보님들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답변을 하든 질문을 하든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을 다 쓰시면 더 이상의 답변도 질문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자유 토론이지만 주제에서 좀 벗어난 말씀을 하실 경우 제가 오늘 심판이니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9일 날 9시 30분에 6차 핵실험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
그 회의록 그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이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럼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나중에 그럼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지난번에 640만 달러 이야기할 때에도 토론 중에 나한테 협박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예?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그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뒤에서 조정한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당이네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없어요.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건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 기무사가 그래 기무사령관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그런데 문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 없습니까?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때는 또 요청한 남북 관계가 사실이 아주 있느냐, 좋았던 이 시기니까요. 그러면 집권하시면 찬양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답했으니까요. 예.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아, 예. 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성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성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은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의 DJ 비약도 그런 시절에 게 북에 없습니다.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햇볕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제가 좀,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그걸 주죠. 팩트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해기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네.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 인권법 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 당시에는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한테 불려가가지고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 문수석이 분명히 했다는 것은 2012년도 12월 신동아에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이거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쪽 그런데 다 그것도 응원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 거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지도자가 드리겠습니다. 솔직해야 네. 됩니다. 자,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제가 않았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혀를 송금이 거짓말이라고 도대체 몇 년 함으로써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네. 지금 네?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왜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우선 안 후보님은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참 오락가락 하십니다. 사드 배치도 한다 안 한다, 햇볕 정책도 개성한다 안 한다 그 뚜렷한 대답도 없고 촛불 때 오락가락했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결단이 중요하고 결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지도자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외국이십니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안철수 네.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 위기를 방불케 한다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가 거쳤습니다. 주로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증가분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세 형평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세목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지, 또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세목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가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구자 감세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 세수 결함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걷어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